거침없이 하이킥.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지금 오늘도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장성철 소장님, 장윤선 기자님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과 질문으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거침없이 해도 돼요? 거침없이 해주십시오. 공문 받으셔가지고 보수패널 호소인. 저는 네. 이번 주말까지 시한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네. 네, 더 거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뭐 제작진도 얼마든지 다 감당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더 거침없이 의견 주시죠. 저 이재명 당대표부터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했을 때는 예. 저 사면은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존중해야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또 입장이 좀 바뀐 부분은 좀 이분이 대통령에 따라서 사면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부터 좀 비판하고 싶고요. 네. 사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치인 사면은요. 왜냐면은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범죄보다 더 나쁜 이유가 뭐냐. 권력을 갖고 그렇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나쁜 일 같아요. 그래서 전 정치인들 사면은 기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여론, 댓글 조작 이 범죄 행위고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죄라니까요. 전 잘못 안 했어요. 가석방 불원서에다도 그렇게 적었어요. 네. 반성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잖아요. 이런 분 왜 사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거래한 거 아니냐, 배려 차원 아니냐, 그냥 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사면해 주려고 김경수 지사 꿰어 맞추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면 권한이 거래로 치부되는 건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부적절하죠. 왜냐하면은 벌금이 면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네. 정말 너무나 큰 혜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면 자체는 저는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면 네. 뭐 여야 간에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거래할 만큼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불원서까지 냈는데도 예. 사면을 왜 해주는 거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앞서 정치인 사면 반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인에다가 경제인 사면도 매우 문제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자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전부터 공정과 상식, 정의,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의 표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다 잡아넣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죄도 굉장히 위중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 조세 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해가지고 모두 10개 혐의에 대해서 네. 벌금도 130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83억을 면제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 같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평생 벌어도 83억 못 벌어요. 그런데 벌금이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막 풀어주고 이게 과연 정의로운 국가, 공정과 상식이 유지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거는 배려도 거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우리가 왕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헌 뭐 언젠가 하게 될 텐데 예. 사면권은 박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면에 반대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두 분이 일치하시네요, 의견이. 그런데요, 주로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이명박, 김경수 두 분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예상 명단을 보니까요, 좀 깜짝 놀랐는데 많아요. 최경환 전 부총리, 네. 그다음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까지 전 민정수석까지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혹은 특별검사로 다 수사해서 기소하고 처벌받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적폐청산하자고 2016년 그해 겨울부터 2017년 그 이듬해 봄까지 네. 무려 5달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주말을 반납하고 온 국민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 그 이듬해 있었던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인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출범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역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사면을 할지 기자로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상 자기 안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게요. 싹 다 감옥 보내고 전부 싹 다 구속시켰던 사람들인데 네. 무슨 명분으로 이 사람들을 풀어줄지, 그냥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면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 풀어준다고 제가 조금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월급이 오르기를 합니까? 아하. 뭐 휴가가 나옵니까? 일반 국민들 보너스가 말씀이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네.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편을 확대하기 위한 자기 정치의 확대 전략의 일환 이지 그 이상의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냐. 국민들이 이번 사면 너무 잘했어요라고 하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54.3%가 이번 사면에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무슨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 사람들을, 이 범죄자들을, 이 중죄인들을 풀어줍니까? 저는 네. 보수 패널 호소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순철 소장님. 저 너무 친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친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장윤선 소장 기자께서 네, 질문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분석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키니까 했어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엔 정말 이 사람들 혐의를 나쁘게 보고 열심히 수사해서 처벌받아 달라고 법정에 기소를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조금 내가 너그러져야 될 것 같아.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차피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역할에 충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예.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어쨌든 사면은 반대하는데 참 이분 예. 저랑 되게 친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마 어떤 분이 제일 친하세요? 최경환 그러세요? 부총리와 제가 이제 예. 보좌관을 한 1년 했었고 조윤선 장관도 제가 박근혜 캠프에서 같이 있었고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도 캠프에서 되게 친하게 잘 네. 매일 회의하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의 범죄를 막았어야죠. 그렇게 친하시면 친하셨다면. 특활비. 그때는 제가 또 김무성 특활비 대표 편이 성납. 김무성 대표 편이었다고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는데 캠프에서 되고 나서 저는 김무성 대표 편이라고 네. 이분들이 조금 저를 또 멀리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억울하게 당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좀 억울하긴 있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조작한 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억울한 아니라 거죠. 저 지지층에서 일부에서는 네.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 있으니까. 그 숫자는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 내에서도.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럽네요. 아니 더 거침없이 하신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어지십니까? 말씀에. 아니 제가 어쨌든 친한 분이 나와서. 보수 패널 호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윤선 기자께서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조사 관련해서는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 이제 장윤선 기자께서는 경제인 사면도 문제고 그들도 범죄자인데 왜 사면해 주느냐 반대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가끔 이제 간혹 보거나 보도를 보면 그래도 경제인에 대해서는 정치인보다는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정치인에게 집중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대통령께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좀 새로운 들어요. 정치. 무슨 얘기냐면 예.
앞서 제가 내 편을 확장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지지율도 잘 안 오르고 예. 뭐 하니까 지금 뭐 내부에 있는 분들 주로 친이계가 많잖아요. 예. 이번에는 친박을 대거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친이 친박 같이 한번 화합의 정치를 해보자 이런 예. 차원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중죄인들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이 명분 없는 사면에 대해서 시작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당시에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정치적 결단이 담고 있는 함의가 뭐냐. 저는 역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했던 얘기가 적폐청산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었고요. 네. 그리고 재벌개혁이었고요. 그리고 언론개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힘이 없다 그래서 의회 권력도 바꿔주고 지방 권력까지 바꿔줬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해낸 정치적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과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종의 민주당 심판 선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광주를 보면 참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광주가 한 80% 이상의 투표율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30%대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상당히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걸 하고 있는지 오히려 좀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으로 좀 가볼까요? 야당은 안 가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농내 예, 의원 그게 얘기. 조금 전에 야당 저희가 많이 일부에서 비판하셔야죠. 아주 깊고 진하게 다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기회 또 있으니까요. 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시계가 상당히 빨라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번에 당신 100%로 규칙을 바꾸면서 상당히 좀 새로운 분들 네. 그 보수 입장에서는 언론에서는 극우 성향 보수 유튜버라고들 이렇게 부르는 분들 이분들이 지도부에 도전장을 던지는 모습. 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웃겨요. 이제 큰일 웃깁니까? 났어요. 이제 정치판이 희화 코미디화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예. 그분들이 구독자들 그리고 애청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냥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끊임없이 민주당의 극렬한 지지층의 팬덤 정치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네. 국민의힘도 이제 그대로 닮아가게 생겼다. 큰일 났다. 라인업을 생각해 보세요. 와, 신혜식, 김세희, 강신업 뭐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 되고 당대표 출마 선언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세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 박근혜 대통령 다음번에 또 출마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듭시다 이럴 거고요. 강신업 변호사는 광화문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동상을 세웁시다 이럴 거고.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수파가 우리가 다 총 걸게 해야 됩니다. 진보분들 다 그냥 뭐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가 맞냐 이거죠. 네. 정치권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민생을 어떻게 살피겠다 이런 거대한 담론이 집권 여당 당대표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정말. 진짜 장윤성 기자님, 그냥 웃기기만 한 일이면 괜찮은데 네. 어떨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원 100%이기 때문에 예. 막 모아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지금. 났어요. 당원 그래요? 모집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 뭐 심지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걱정하시는 당협위원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표 비슷하게 집단적으로 막 당원 가입하려고 러시를 이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거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당협위원장은 네 받을게요라고 해놓고 안 받고 사무국장한테 받지 말라고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한 2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가? 네, 출마자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컷오프도 해야 되고 결선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우파 상업주의
극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희화화되겠죠. 이제 그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야 국민의힘 되게 웃기다. 블랙 코미디 이거보다 더 웃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이런 정치가 다 있냐라고 아예 폄훼하면서 텔레비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전대에서는 윤핵관이 이길 수 있지만 총선에서는 지면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전투는 이기고 전쟁은 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리막길로 가는 그 첫걸음에 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상당히 우려를 두 분 다 표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3321번님께서는 들으시다가 이러다 유튜버끼리 단일화도 나올 듯합니다라는 전망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특히 당대표 후보 중에서요. 이분들께는 여전히 이제 윤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소위 윤심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 교통정리가 될까라는 부분도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부산에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만난 것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소위 말해서 김장연대는 확정됐다 이런 이제 분석도 많던데 뭐 얼마나 폭발력 있을까요? 난리 났어요. 김기현 의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그분이 있어서 뭐 부산 발전에 커다란 도약이 될 거다. 이건 장제원 의원 추켜 세우는 거고요.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덕장이자 용장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다. 뭐 내년 전대에 선출할 당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자질은 역시 연대에서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서로 막 추켜 세우면서 난리 났어요. 네. 김장연대가 본격화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대중들 속에서 인지도도 낮고 또 이 지지율도 낮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제원 의원 힘에 입어서 이렇게 출마를 하고 뭐 두 분이 연대를 해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픽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낙하산 타고 누군가가 내려와서 장관 중에 네, 예. 새로운 후보가 또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이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요. 네. 사실 지금 준비 중인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고민하는 후보도 있고 그래서 모른다. 저는 내년 초반 돼봐야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철 소장님 내부 사정 잘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잘 몰라요. 보수 패널도 아니라고 막 지금 호소인이라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네. 누가 저한테 정보를 주겠습니까? 전화 아까 많이 하시던데 취재 엄청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참 이걸 평론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거대한 화두가 되어야 할 당대표 선거가 나 누구랑 친하거든.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에 내가 있거든. 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맞냐고요 지금. 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김기현 의원이 뭐 장제원 의원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몰이하듯이 해서 당대표 선거에서 선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당대표가 된들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양새는 어떨까요? 자기들끼리 그냥 연대하고 자기들끼리 편먹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런 당원 당규 갖고 당대표가 된들 과연 민심이 그 사람들을 지지를 할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되고 보자. 지금 이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주위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내년 3월 8일까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저 정말 평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근데 실제로 그 장 소장님 저런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4선 이상 의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또 비대위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핵관 지도부로 무슨 총선을 치르겠냐, 그게 되겠냐, 그게 특히 네. 수도권에서 돌파가 되겠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백해 무익한 논쟁을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네. 보기에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럼요, 장 소장님. 네. 이분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뭐 경력도 있으시고 오늘 SNS에 의미심장한 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당대표 되세요입니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어떨까요?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저는 누구랑 연대 안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나가면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본인은 생각과 판단이 나가고 싶어는 하지만 결국에는 나가기 어려울 거다. 나가기 어렵다고요? 그런 아예?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장 네. 그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임명된 그렇죠.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아주면은 거의 뭐 총리급이라고들 네, 이야기하던데요. 총리급이죠. 예? 대통령 바로 예. 밑에서 부위원장을 하니까 그렇죠. 총리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아주면 그건 나갈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왜 나경원 위원장이 저렇게 강하게 출마 의지를 밝히느냐? 네. 결국에는 나중에 될 만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연대하자고 할 거다. 그러면은 내가 안 나가더라도 나의 지분을 챙기는 것, 네. 당내에서의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그게 2024년 총선 공천에서도 내 가까운 사람 공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나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본인은 안 나가더라도 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네. 나경원의 연기 전략 이렇게 연기. 표현을 해요. 국민의힘 안에서. 네. 또 연기를 계속 피운다는 거죠. 아. 그러나 본인은 나가지 않고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연기 피운다 그 연기를 연기군요. 피웠다. 네. 뭐 연타가스처럼 연기를 계속 피우면서 예. 이제 나갈 듯 안 나갈 듯 네. 끝까지 나간다 안 나간다 소리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주변 취재를 해보면요, 그 나경원 대표 주변의 사람들이 캠프를 벌써 구성하고 있다. 사무실을 어디다 얻을까? 당신 뭐 우리랑 같이 할래요, 말래요? 막 이런 전화가 지난주에 엄청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의 의지가 작용된 것은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소위 이제 우리는 나경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막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장관급 인사를 2개나 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 개각돼 또 장관으로 가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보다는 불출마. 그러나 끝까지 연기는 피울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장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30 당원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책임 당원 중에서? 중에서도 오. 다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거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30 당원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또 확을 띄고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2030이라고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당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네. 다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한 20% 정도, 당원의 20% 정도의 20%.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이 이제 유승민 대표에게 다 갈지 아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런 것도 변수로 봐야 돼요. 네. 하지만 이준석과 유승민 둘 사이는 초코파이 정과 같은 거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저를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 제가 누구 지지하는 줄 알죠? 눈짓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유승민 대표가 나가게 되면 그건 지지하겠죠. 근데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윤성 기자님은 이준석 대표 강연장에도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갔었어요. 예. 꽤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왜 가셨어요, 근데? 취재하러. 오. 네, 왜냐하면 저는 2030 MZ 세대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많이 왔고요. 역시 이대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소수였어요. 네, 근데 막 메모하면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왜 공개를 안 해요? 근데 공개를 안 해요. 한 80만 정도, 75만에서 80만 정도 추정을 하는데 네. 20에서 40이 네. 33%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영남 비중이 한 40%대로 줄었다는 겁니다. 장 기자님, 네, 죄송하지만 됐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러니까요. 또 두 분께
이별 인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침없이 네, 네. 하이킥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께 감사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너무 아쉬워요. 네, 역시 저는 마지막이지만 여러분은 두 저도 분은 마지막이에요? 아닙니다. 계속 청취자 여러분께 계속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